2020년입니다. 자, 첫째 주네요. 작년 이맘때도 첫째 주에 시작했고, 올해도 첫째 주 이제 시작할 거고. 자, 실강은, 인원은 사실은 많지 않고요. 동영상 인강은 이제 작년 1월보다 이미 더 인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교재는 다 받으셨고, 교재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단계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이런 식으로 나눠드리고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쌓이면 자기가 본인이 호리로 하든지, 몇천 원 들여서 하시든지. 작년 1단계가 요만큼 됩니다. 회계까지. 두께가. 작년 1단계. 지금 우리 1단계. 그리고 학교 설명할 때 쫙 깔아놓고 보여드렸긴 했는데, 2단계 때 이제 교과 내용학만 요 정도 됩니다. 회계는 더 두껍고, 교과 교육학도 더 두껍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첫 시간이니까,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도 저를 또 파악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도, 좀 알아갈 시간이 필요할 거고, 가볍게 일단 시작해보죠. 저는, 김민식 쌤사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요새 다 몇 년 전부터 다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질문하시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카톡으로 늘상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요하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분은 제 세무사무실 회사로도 전화하시는 분 옛날에 있었어. 19년에, 있었어. 그러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해주시고, 메일은 요새는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한 3, 4년 전에는 보내주셨는데. 네이버가 아니다. 한 메일로. 학원은 한 메일로. 다음, 한 메일. 컴인가? 한메일.co.kr인가? 컴인가 모르겠다. 넷이다. 한메일.넷. 하여튼 다음 메일. 그래서 메일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7년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없고, 2차 발표 나고, 한 몇 달 있다가 메일로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신 그런 분도 계셨고, 하여튼 메일로도 질문하시고,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제일 편할 것 같고, 여기. 그 다음에 학원 사이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 사이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를 할까요? 여기에 실강 사이트가 있고, 인강 사이트가 있죠. 인강 사이트, 실강도 마찬가지고, Q&A가 있습니다. 이쪽에 또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 올려주셔도 되고, 그럼 학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학생이 질문했으니까 빨리 답을 하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인강 들으신 쌤도. 최근에 12월 말에 어떤 쌤이 질문하셔가지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 학원 사이트 Q&A. 그리고 학원 사이트에 보면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료실일까? 하여튼 교과 교육학 자료라든지 또 수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학이든 상업 정보든 맛보기 강의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수험 정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 쪽에 인강 보면 지금 합격 설명회 영상이 있습니다. 합격 설명회.
또 무료로 다 볼 수 있고 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12월 28일 날 했는지 그래요. 그래서 인강 시작하시는 쌤 중에 최근에 한 합격 설명회를 안 들으셨다. 나는 이 시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다. 그런 분은 이걸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듣고 지금 강의 1단계 오늘 처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요거 이전에 기출문제 2020학년도 가장 최근 시험 기출문제 날려쓸게요. 그냥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요것도 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도 자기가 좀 간직해 주시고, 그래서 최근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만이라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수험 가이드 자료가 있고 기출문제 1, 2, 3교시 다 출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단계를 지나치면 저하고 다 풀게 됩니다. 풀게 되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경. 고민하지 말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여러분께 되니까 지금은 구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안내를 해드렸고, 됐고, 일단 지우고, 얘가 안 닦이나? 자, 갑시다. 자, 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단계가 우리가 1, 2, 3, 4단계 이렇게 학교 설명회 때 그 연간 계획표 나눠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학원 사이트에도 지금 올라가 있던데, 오타가 좀 있긴 하던데. 자, 우리는 지금 어디? 1단계입니다. 1단계.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이제 3월달은 제가 법인세 한다고 정신이 없고, 4월에서 8월 2단계입니다. 여기서 모든 기출문제 풀면서 이론 정리하면서 모의고사 직전 단계까지 갑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경영학, 마케팅, 또 사업 경제만, 회계학만, 무역학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 모의고사를 칩니다. 이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실제 우리 시험 치듯이 실전 모의고사를 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오늘은 1단계의 첫 번째 타자 상업경제입니다. 오늘 이 분량을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작년 1단계는 한 60 몇 페이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89페이지나 됩니다. 뭐 조금씩 제가 바꾸거든요. 크게 뭐 100% 바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14년부터 강의하면서 매년 조금씩 구성을 바꿉니다. 설명을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넣었다 뺐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1단계 자료가 자기 걸로 일단 흡수를 합니다. 기본이니까. 그렇게 하고 2단계 넘어가면 1단계 다시 엎어집니다. 이렇게. 1단계 하고 2단계 때는 요 내용 다시 끌고 오면서 없었던 부분 하면서. 그래서 또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격선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저게 안 보이네. 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합격선이라 할까요? 합격점. 내공이라 할까요? 결국 11월, 이번에 언제 쳤죠? 11월 23일 쳤나? 11, 23. 1, 2, 3. 11월 23일. 이때 1차를 치는데, 이때까지 1월부터 이제 쭉 달리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약간 시험 치고 떨어졌다가 다시 2차 치면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7, 8월, 9월 이론도 정리가 안 됐는데 시작하면 그만큼 노력은 더 들 것이다. 요 각도보다는 크니까. 할 수는 있겠죠. 요거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그런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꾸준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질문하는 많이 하셨던 게
그러면 전민식 네 자료만 보면 되느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느냐? 뭐 다른 건 뭐 참고할 게 없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늘 있어 왔거든요. 지금 19년인가? 2020년이지. 19년이 없었고, 18년, 17, 15. 여태 시험이 없었잖아. 그렇죠? 잠깐만. 19년이 지금, 늘 헷갈려. 19년. 18년이 없었지? 여기 2020학년도 시험. 봄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2018학년도 시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2014년부터 제가 강의했다고 했고, 7월부터. 2016학년도 시험. 여기서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 실강팀, 작년, 인강팀, 합격하셨죠? 실강팀 꾸준히 마지막 단계까지 오신 분 중에 9명 중에 6명. 10명 중에 7명 쳐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합격하셨습니다. 한 명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 분이. 이분 열심히 하셨는데, 꾸준하게 따라오셨는데, 이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근데 인강도 저한테 질문 뭐 자주 하신 분 중에 한 10명 정도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합격했다고. 더 있겠죠? 더 있을 겁니다. 저한테 연락 안 주신 분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실강은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굴도 모르는 분이죠. 질문도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11월 23일 날 시험 치고, 고맙다고 연락 오신 분이, 이름은 여자 이름이던데.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죠. 10시, 2시 20분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저녁에 왔다. 근데 1차 발표, 12월 31일 날 났잖아요. 1차 발표 나고 합격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몇 점을 받았느냐? 71점을 받았다, 71점. 뒤에 이제 올해 그 커트라인을 확인할 텐데, 70점이 넘기가 올해 시험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71점을 받았대.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초수였대. 뭐, 저와 나이도 모르고 전 잘 모릅니다. 초수였고, 다른 자료를 안 봤대. 다른 자료를 안 보고, 제 수업만 들었다네요. 제 수업 강의 듣고, 자료만 봤대.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 초반에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언제 왔더라? 이건 아닌가? 71점을 받았어. 저 밑에 지역인데,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초수이고 스터디도 없이 혼자 선생님 교재와 영상을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나왔다. 좀 의아해, 이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때도 제 강의만 해서 합격한 선생님 나왔네요. 71점이면 그 밑에 지역은 무조건 합격이야, 2차에서. 뺨 때리지 않는 이상. 평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때 시험이 없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종 합격이죠. 제 교재만 보면서 합격했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때는 누구였지? 이때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허세. 이때도 영물입니다. 딴 거 안 봤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면
1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한 해 공부해서 이때 1월 올해는 언젠가요? 21일, 22일, 1, 2일, 1, 2, 2. 그때 2차 시험 치잖아요. 요거 짜투리 좀 있겠지만 거의 1년 공부해서 합격하고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저는 물론 몇 년 동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때 안타깝게 시험이 없었고, 이때 실강 들으셨던 분 4분이 이번에 합격했대요. 연락 왔더라고. 여러분은 이쪽에 있었으면 합격했겠죠. 없어서니까 지금 시간차가 났는데. 어쨌든 1년 안에 시험 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제 교재에 있는 거, 여기에 교과서, EBS, 유통관리사, 경영학 연습도, 정순진, 또 흰책, 또 다른 경영학 연습, 무역학 책도 교과서들, 상업경제도 교과서가 몇 권씩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뽑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흰책, 원서로 된 거. 그것도, 원서를 번역한 거. 하여튼, 관련된 거는 모조리 다 넣습니다. 그리고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회계사, 세무사, 중급 회계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매년 또 새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교재에 있는 게 이제 쌓이면 요 정도 될까? 모의고사하고. 요 정도만 그냥 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합격하는 거죠. 4학년이면서 졸업과 동시에. 요번에도 지금 앉아 계시고, 4학년 졸업과 동시에 합격. 이게 제 목표입니다. 4학년 아니더라도, 요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셨더라도, 짧은 기간 투자해서 합격하고 나가는 게 고시 공부는 최고입니다. 장수생 되면 안 돼요. 이때도 4학년이면서 합격한 선생님들이 2분 있습니다. 4학년이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이때도 4학년 인천 턱걸이 아주 2차를 잘 봤죠. 그래서 올해는 2019 여기도 있지. 인천에 3명 뽑았는데 합격했어. 4학년이면서 최종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3명 중에 1명이 나가리 된단 말이야. 있고 지금도 여기 계시죠? 요분들이 제일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년 안에 시험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유가 되면 무역관리사 시험을 치든 전산세무를 치든 저는 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하고 노력, 능력하고 다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하고 각도가 약간은 다를 텐데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이제 파겠죠. 사실은 이러한 요 내용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기출문제 또 연관된 거에서 자꾸 범위를 넓혀갑니다. 단계를 지나칠수록 계속 범위가 넓고 넓혀집니다. 조금씩. 서서히 해서 11월, 요번에 28일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75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기출문제를 내고, 모의고사를 내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너를 뭘 믿고 내가 너한테 올인하겠니? 그렇겠죠? 지금 이제 다 처음이니까 내가 과연 니를 어떻게 믿고 큰 돈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만약에 주위의 도움을 안 받는다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면 널 어떻게 믿고 내가 니한테 투자하겠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의문이 들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 선배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나중에 합격하면 다 만납니다. 그러면 다 선생님 돼서 연수 가서 그 전민식 방문각 쌤 들었니? 나도 뭐 들었다 뭐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은 다들 뭐 우리 다음 카페도 있고 뭐 다 뭐 사이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들을 잘 안 하죠, 사실은. 아까 인강 사이트에 합격 설명회 자료가 있다 했습니다. 적중 자료라고 해서 뭐 그렇게 타이틀을 달긴 달았는데 어디 있지? 기출문제 해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다 연관된 걸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1년 동안 이제 수업하고 학원하고 좀 실가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끝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주 했는 것 같은데 작업을 뭐 다른 이제 세무사무실 일도 있고 그렇게 보면 다 관련된다는 걸 알 텐데 어떤 분들 그 모의고사를 나중에 이제 그 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강 뭐 제대로 좀 듣기가 힘들 겁니다. 양이 일단 많으니까 그걸 100% 자기 걸로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인강을 따라오면. 그러면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쌤들이 거의 많을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실강 요번에도 9명, 6명, 10명, 7명 이렇게 그분들 중에 정말 잘 따라오신 분은 어디에 뭐가 있었다 다 압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험 딱 1차 시험장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하죠. 선생님 여기 요거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옆에 교육학생들이나 뭐 학원 사이트에 다른 과목 보면 다 이래 하더만 이렇게 아이고 별표 이래가 이래가 적중 이래가지고 뭐 난리치고 있더만 이거 예쁘던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든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고 평가하시면 되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역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합격했던 쌤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계속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도 한 분 만났는데 주로 남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은 제가 만나기 좀 그렇고 연락은 자주 하시는데 요번에도 2차 또 연결시켜 달라 해가지고 18학년도 17년 그 인천에 합격하신 여자 선생님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또 2차 연결도 해드리고 계속 제가 관심 있게 합격하라고 응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제 교재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될 거 하니까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꾸준히 듣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나는 왜 상업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 본인들이 다 마음가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도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게 뭐 재밌다.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재밌다. 뭐 행복하다, 즐겁다, 적성에 맞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여할 바가 안 되고 여하튼 나는 왜 선생님이 되려 하는가? 그거를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을 토대로 끈기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1차 시험까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얘기지. 1차 거뜬하게 75점으로 합격하면 전국 어디든 2차는 다 붙습니다. 빵 때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니까 1차에서 75점 타겟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75점 너무 만만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정리한 걸 이제 보다 보면 낮지 않은 점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1페이지 다 받고 오늘 1월 5일 상업경제 첫 시간 됐고 2페이지 3페이지가 다 1차 합격선입니다. 합격 설명회 때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발표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자, 2페이지 보면 20년도하고 20학년도하고 18학년도 그 두 개만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시험이 21학년도 시험이죠. 그 제일 위에 상단에
머릿말이라나? 이걸 뭐라 하지? 머리글 쪽에서 2021학년도 시험이라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평균을 먼저 보세요. 맨 밑에. 자, 2018학년도로 59.96, 2020학년도 가장 최근 58.23. 좀 떨어졌죠? 조금 떨어졌는데 발표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발표된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11명 뽑았는 지역인데 한 명만 턱걸이 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다 까락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미발표됐는데 대구, 울산, 경남 이쪽 지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점수가 낮습니다. 1차 컷이. 만약에 대구가 발표돼서 점수가 나왔다면 58.23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10월 23일 발표 나고 다시 면밀하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쫙 봤어요. 그리고 1교시가 좀 점수를 잘 줬다 못 줬다 이래 말하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학생들 결과적으로 받은 성적을 보면 16점 이상씩은 되는 것 같은데 그 20점 받은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19, 18, 17, 16인데 요 정도는 다 어느 정도 하면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요게 아마 고득점일 텐데 조금 점수를 뭐라 해야 되나 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점수를 좀 잘 줘서 요 정도 이상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까라이 8점이죠. 요 사이에 10몇 점, 10점에서 15점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있는 사람하고 요 정도 되는 사람하고 별 차가 없이 거의 다 요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그러면 사실은 요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한 6개월 자기 어느 정도만 하면 다 받지 않았느냐. 근데 요거를 극복해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이게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이렇게 받았을 거고. 제 말은 뭐냐 하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변별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점수를 너무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주지 않았는 이런 느낌만 받습니다.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요번에 이제 우리 실강 들었던 선생님도 마지막 단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칠 때도 1교시 교육학에 대해서 까락 걱정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까락 걱정을 하시던 분이 그분 작전은 이제 전공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1차 합격하겠다 뭐 이런 작전이었는데 까락만 넘기자 뭐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실강 들었던 쌤은 1교시 교육학을 아주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분인데 그분도 결국 이거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조금 변별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만 살짝 듭니다. 자, 여하튼 1교시 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서울 67, 인천 63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됐습니다. 그래서 58.23 이렇게 됐네. 그래서 2018학년도보다는 점수가 낮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면밀히 발표 나고 10에 30 발표 나고 봤을 때 75점 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내용, 이론, 기출 해도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시험장에서 떨어져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75점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고득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그분은 71점을 받았다니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축하는 해야죠. 71점. 그래서 70점 넘기가 이번 시험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 쳐도 1교시 교육학 한 18점, 16, 17점 이렇게 쳐도 제가 쳐도 80점 안 넘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이상 받기가 사실은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알지만 모의고사로 문제 안 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모의고사 만들면서 고민하죠. 엄청나게 책을 깔아놓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나와. 저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면 80몇 점 나왔을까?
여하튼 요번에 좀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웠고, 역대 최대로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밑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18학년도하고 두 개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60점, 그러니까 가로 이제 수평으로 점수가 60점 넘는 지역이 4군데 정도 있었는데, 3군데밖에 없죠. 20학년도 최근에. 그리고 경남도 쭉 올라왔네요. 경남도 점수가 올라왔고, 부산, 울산은 좀 낮았고, 강원은 어떤 느낌 듭니까? 강원이 역대 거의 낮거든요. 경남 이런 데가 밑에서 1등, 강원이 밑에서 2등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강원이. 자, 3페이지도 보면 알 수 있죠? 강원이 그래프가 제일 낮았죠? 18, 17. 맞죠? 근데 강원이 쭉 올라갔어요, 강원이 56.67 나왔어. 아까 그 17학년도 실강 4명 떨어지신 분도 강원에 다 지원했어. 남자분만 경북이었고. 그분들이 커트라인을 좀 올렸을까? 하여튼 강원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 강원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69점이었는데 67점으로 떨어졌고, 서울에서 65.67, 65.67. 그거 보면 좀 아깝죠. 실강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모의고사를 실강 들어와서 그렇게 들으려 했었는데, 근데 그분은 합격하실 겁니다. 그 이지망으로 사립 쪽에 거의 1등이니까 합격하시겠죠? 됐고,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는 18학년도, 17학년입니다. 거기서 거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프 살짝 멀리서 보면 될 거고, 강원 쪽에 계속 낮았는데 올해 팍 올라갔다는 거, 그런 느낌 들고, 서울은 그래프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69, 67, 뭐 이런 식으로 69.67. 올해 조금 낮아졌고. 자,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75점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75점. 그럼 1교시 내가 몇 점 받을 것이냐? 늘 생각했는데 1교시 교육학도 열심히 하고 있죠? 스타트 하셨죠? 학원 들으시나요? 잘 들으세요? 인강 들으시나요? 그렇지, 잘하시네. 선생님은? 그렇지, 잘하시네. 선생님은, 네. 그래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다 그 상황이, 노량진하고 거리가 먼 분도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 전주에서 버스 타고 아침에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뭐 이럽니다. 네, 그런 분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다 합격하시고. 그래서 오해나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실강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강 요번에 많이 끊으셨던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 여기 노량진하고 뭐 1시간 정도, 뭐 1시간 반 정도면 인강에서 실강으로 변경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실강을 들어야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인강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겁니다. 연간 그 수험생들 이렇게 많죠? 인원이 많은데, 몇 명이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분들 중에 100% 인강을 들으셨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땐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를 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웬만하면 인강 들으시는 서울 여기 노량진하고 1시간 반 정도다. 그러면 실강으로 바꿔서 오십시오. 예, 그러면 저하고 같이 또 질문도 많이 할 수 있고 현장감도 있고 더 얻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4페이지 봅시다. 합격 설명회 때 간단히 본문 내용이 뜨는데 2020학년도 어떻습니까? 전체 평균 58점 이상입니다. 지원 인원은 521명입니다. 지원 은행이 521명이지만 실제 응시라고 해야 되나? 실제 응시 인원은 엄청 줍니다. 실제 응시 인원은 여기보다 한 10% 정도는 줄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 95명이 지원했는데 실제로 시험장 앉아있는 응시 인원은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95명 지원했어요. 여기 보면 5페이지 보면 95명. 제 거 자료는 처음 보시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내용도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됩니다. 멀리서 보라는 얘기는 노안이라서 이렇게 멀리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전체. 전체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파고드니까 이렇게 95명 중에 몇 명 시험장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조회해봐서 다 확인을 하셨죠. 몇 명 앉아있었을 것 같아.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찍어봅시다. 오! 80명 앉아있을 때, 이야, 선생님은, 감이 좋다. 졸업과 동시에 합격. 그 목표를 이뤄주십시오. 선생님이 꼭 이뤄주셔야 됩니다. 늘 있어왔다고 아까 얘기해 줬죠? 제가 제일 보람된 순간. 남한테, 물론 대가는 받지만, 그 대가 이상으로, 하여튼,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아주 대단한, 제 행복입니다. 세무사무실도 물론 재밌지만, 그보다는 이제 어린 학생들 인생 출발점에서 첫 단추 끼우게 한다는 게, 거기에 이제 제가 조력자가 된다는 게 너무 좋죠. 좋았어. 80명. 인천도 33명,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왼쪽, 오른쪽만 왔다 갔다 넘나듭니다. 18학년도는 59.96, 58.33, 뭐 573명, 484명, 뭐 그 정도 되더라.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잘 모르지, 사실은. 작년 이맘때도, 작년 1월 달에도, 과연 예비 공고가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 해. 근데 결과적으로 본공고 때 57명 뽑았어. 사립은 24명이든가 뽑았어. 뽑는다 했어. 실제로 이제 뽑겠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학년도, 21학년도 시험 몇 명 뽑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잘 몰라. 근데 뽑을 것이라는 생각이 감은 옵니다. 그 몇 명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뽑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달립니다. 좋고 자 인천에 2명 모집했고 접수 인원 33명 시험 몇 명 쳤더라? 21명 쳤답니다. 응시 인원 21명 여기에 우리 실강쌤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1.5배수 거의 뽑거든요. 1차는 그러니까 2명 뽑기로 하면 3명을 뽑아서 경쟁을 시킨다고 2차에 힘들겠죠. 꼭 합격해 주시기를. 부산은 5명, 3명인데 3명 뽑는다 했고 23명인데 18명 뭐 이 정도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원서 넣어놓고 원서값 날리고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5명을 1차 합격으로 뽑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 응시 인원은 521명이 아니고 한 480명?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100% 참석했던데 충남은 90명인데 접수 인원이 90명이 모조리 응시했대요. 한 명도 결실을 안 했대. 그러니까 충남이 점수가 그래도 60점 넘네. 충남이. 이번에 60점 넘는 데가 3군데였지. 충남. 자, 공주대 나오신 분이 아마 충남 요번에 적은 것 같은데. 그 실강팀 합격하셨고. 됐고. 자, 요 정도입니다. 19학년도에 시험이 없어서 빵. 21학년들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저는,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좀 줄지 않을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립도, 제법 뽑을 거고, 사립 우리가 관계할 바 아니고, 비슷하다고 일단 희망을 가집시다. 18학년도, 17학년도 짝짝짝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고 목적으로. 넘기고. 6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합격 설명회 때 했던 거고, 대충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페이지가 지금 짝 1페이지부터 출발해서 깍지 끼고 쫙 보세요. 1페이지부터 6, 7, 빠르게 넘겨보세요. 6, 7, 8, 9.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해가지고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여기까지 해서, 출제 범위 내용, 그 다음 그 앞에는 뭐 합격선 이런 것도 알아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는, 설명회 때도 있었지만, 출제 비율, 그래서 상업 경제만 눈여겨보자는 거죠. 세문학 나왔고, 10점 나왔고, 배점 비율이 어떻게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24, 25, 26, 20,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7페이지부터 상업 경제 목차가 시작됩니다. 빨리빨리 넘기세요. 큰 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돼서 역대 기출문제가 어디에 몰려있다. 그래서 목차 쫙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걸 딱딱딱 보고, 그 다음 뒷장부터 관련되는 거, 별책 25에 있는 사업경제, 기업가 경영, 또 뒤쪽에 30페이지 창업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뒷페이지 32페이지는 2009입니다. 공구 개정 교육과정에서 관련된 별책하고 관련된 내용들, 상업경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쭉 보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계속 이어서 창업 이런 쪽으로 이어서 타당성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에 수익성 분석에 손익계산서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CVP 분석 쭉쭉쭉쭉 해서 49페이지까지. 그리고 50페이지부터 진정한 목차 1번이 시작됩니다. 상단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컬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상단에 요게 목차 표시들입니다. 자, 됐고 다시 넘어가서 자 6페이지 갑니다. 학교 설명회 들으셨던 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루하다 하는 사람들은 배속으로 빨리 들으시면 되고 갑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교시, 2교시, 3교시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과목, 교육학, 전공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라는 거 다 알고 있고 60분, 90분, 90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이 24문항이라는 거 알고 있고 한 문항 4, 8, 12개, 2, 9, 11개 그래서 총 2, 3교시가 23문항 1교시 한 문항 소문항이 5개 정도 물어보는 4개 정도 물어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4문항 배점이 20점, 40점, 40점에서 100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문항 유형이 1교시는 논술형입니다. 논술이 뭡니까?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근데 우리는 뭐 법이 아니고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걸 근거해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피력합니까? 설득력 있게. 이런 게 논설이야. 논술. 그런데 논술도 20점을 받는 사람이 있고 19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다 애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줘야 남한테 설득력 있게 자기의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논거가 되는 것은 교육학 책에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암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암기. 전체적인 이해를 또 잘했겠지만. 그래서 1교시 교육학 문제가 큽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순서 머릿속에 구성을 해가지고 쫙 쓴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이해라는 겁니다. 사실. 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전공은 기입형, 소수형 4, 8, 2구입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2, 3교시에서 6문항 나옵니다. 2, 6, 12, 12점 배점이 되는 겁니다. 자, 서술형은 배점이 어떻게 됩니까? 몇 점이죠? 서술형 배점. 네, 4점. 네, 대답 잘 하셨고. 자, 제가 이제 막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수업을.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고, 그래야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고, 출제 범위 및 내용, 구분 태도를 보면 별표 3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과목이 전공 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 교육학 쪽은 제가 생략했고, 학교 설명 자료에 있고, 그리고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교과 내용이 75에서 65입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학에서 교과 교육, 상업, 교육론하고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은 총론하고 강론이 나오고, 총론은 별책 1이었고, 강론은 별책 25입니다.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렇게 딱 돼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됐고, 밑에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했습니다. 그게 502463입니다. 그거를 제가 합격 설명회 때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랬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신 분? 왜 손 안 드시네? 찾아보셨길 바랬는데 안 찾아보셨어요? 섭섭해. 이거 찾아보시라고 제가 다 보여드리려 했는데 여기 보면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찾아보세요. 왜 안 찾아봤지?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 가서 출제 범위 뭐 이런 거 찾아보셨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저거 본 공고문 제가 확인해 보려 했어요. 자기가 잠정적인 지역을 결정해 놓고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잘했어요. 착한 사람들 말 잘 듣는 분들 계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야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도 확인이 되는 거고. 다 됐고. 밑에 6페이지 하단에 별표 3입니다. 그래서 21학년도 20학년도 상업은 똑같습니다. 별표 3. 그게 2016 106호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본 이수 과목이 나와 있고 그 별표 3이라는 게 뭔데 하면 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 자, 7페이지 상단에 별표 3이 나와 있고 상업 교육 논부터 해서 회계 정보 처리 전산 ERP까지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금 교과 내용학 2, 3교시에 전공 쪽에서 다뤄야 될 기본 이수 과목입니다. 표시 과목은 우리는 뭡니까? 상업입니다. 상업. 표시 과목 3호.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그 과목이
출제 범위 및 내용이니까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것도 학교 설명 자료였는데 여기서는 뺐는데 거기에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있던 게 사라진 게? 그렇지. 대답 잘했어. 컴퓨터 일반 그쪽 애들이 사라졌어. 자,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전부 2, 3교시는 제가 100%라는 얘기지. 교육학은 9점 내지 6점, 올해 6점 정도가 배점되어 있었는데 2문제 아니면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역대. 근데 그것도 이제 제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사라졌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4번에 보면 재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본 이수 과목 별표 3, 옛날 별표 3에서도 재무 관리라는 게 안 보였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이전에도 저거요. 여기 평가 내용 요소 21, 226, 283 그쪽에 그러니까 재무 관리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안 만져봤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직접 가서 봐야 돼. 뭘 쳐다봐? 이걸 쳐다봐. 5024, 632. 꼭 쳐다보세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를 정해준다. 꼭 쳐다보시라. 숙제. 됐고, 그리고 교육과정입니다. 그래, 교과 교육학, 상업교육론하고 뭐 교재연구지도법 뭐 하고 교육과정이라 하는데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이라 하는데 교육과정 뭔데 하니까 총론이고 교과가 있습니다. 굵은 테두리로 된 거 좋고 그리고 밑에 제가 주로 보는 에듀네티 클리어 거기 캡처한 거 그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제2018-150호, 2018-162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상업학하고 관련된 별책 1하고 별책 25는 제가 여기 음영 표시된 거 이것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밑에는 해설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설서는 안 들고 왔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별책 25입니다. 강론. 여기 보면 잘 안 보실 테지만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의 총론이 아니고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이고 상업이라는 과목은 우리 예전에는 상업 계열이라 했고 지금은 경영금융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중에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경영금융 이게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이제 한 번씩 쫙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셔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페이지 되나? 34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3단계 때 제가 2단계 때 다 타이밍 적절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출력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반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요 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면 복사를 하든 뭐 한 페이지에 뭐 4개로 하시든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겁니다. 요게 여기에 별책 25 요겁니다.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 요 사이트 가서 요 자리들 찾으면 될 겁니다. 교육과정 2015 고등학교 그래서 쫙 내리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에듀네티 클리어.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론, 총론도 있습니다. 총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설서는 제가 안 들고 왔고, 여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여기 별책 1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별책 1. 그래서 이것도 총론도 페이지가 한 48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집에 가서 출력할 것.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나올 때마다 제가 확인해 보세요 할 때마다 들어가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 넘깁니다. 8페이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 이게 출제 범위라 했죠? 시험에 나왔던 것도 이제 기출문제가 프린트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 하면 이제 100% 될 거고 요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총론입니다. 그래서 고시연역, 교육과정 성격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고 차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자 1, 2, 3, 4입니다.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자 2에 1, 2, 3, 4 있는데 고등학교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사항은 정말 기본사항이고 초등학교 나가리, 중학교 알 필요 없고 고등학교 쪽에 요 목차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총론 요 자체만 보면 목차를 한눈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중요한 거 형광펜으로 잘 색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형광펜 같은 거를 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뭐 주로 안 하죠. 요거는 아침에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렇게 짝짝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색깔별로. 초록색은 목차, 큰 목차들. 그 다음 뭐 분홍색은 소목차들.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거는 뭐 노란색. 그 다음 다시 찾아봐야 될 건 뭐 하늘색.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중요한 거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큰 목차는 어떤 색깔로. 그렇게 해야지 책을 통째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싹. 그래서 연상작용할 수도 이렇게 색깔칠하는 거. 그것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목차는 무슨 색, 소목차는 무슨 색. 그렇게 해서 좀 시각화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연필로 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빨간 볼펜, 검은 볼펜, 파란 볼펜, 그리고 세 번째 볼 때 복습할 때는 뭐 더 굵은 네임펜으로 쫙, 그 다음 마지막 시험 직전에 가면 진짜 굵은 매직으로 쫙 이렇게 넘기면서 시험장 아침에 다 눈으로 발라야 된다. 예전에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저 세무사 할 때 시험할 때 독서실 총무를 좀 했었는데, 야간 총무를 하면서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각종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직장인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 중에 고려대 나왔던데, 고려대 화학과든가? 화학이지 정말? 하여튼 고려대 남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어렸던 것 같은데, 엄마가 세무사를 1년 안에 합격하더라고요. 1차, 2차를. 근데 이 친구 이렇게 하고 독서실 와서 합격해놓고 독서실 와서 뭘 공부냐 하면 미국 세무사 이걸 공부하더라고. 제가 볼 때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 직장 생활도 뭐 금융권에서 좀 일했던 것 같고, 아니다. 화장품 영업사원 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 얘는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얘 1년 안에 이게 왜 붙는 게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게 책을 얼마나 봐야겠습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인마 똑똑해. 그래, 너 어떻게 공부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한답니다. 한 번 보면 연한 걸로, 두 번 보면 또 조금 더 진한 걸로, 마지막일 때는 그냥 굵은 걸로 쫙. 그래서 얘 책은 완전히 이거야, 줄이야. 근데 자기 나름의 한 번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갈수록 굵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착. 그러니까 얘는 한눈에 그게 책이 다 눈에 발라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 요것도 한 방에 조전직을 해. 한 방에 하더라고. 공부하는 애 머리가 있지, 얘가. 그때 와이프가 의과대학원 공부하던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신사동이던가? 여러분들도 시각화할 수 있는 작업들, 그 다음에 책을 한 번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핵의학 얘기도 잠시 했지만, 전에도 작년 이맘때도 뭐 했을 수도 있는데, 핵의학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예습을 해야 됩니까? 이러시는 분은 이제 지금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2021 학년도 그 EBS 교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조금 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상업경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상업경제. 수능 특강도 있고, 저는 수능 특강인가? 매년 사거든요. 상업경제하고 회계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빨리 나오면 1월 10 며칠? 늦게 나오면 1월 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역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선택해서 이게 몇 강 될 것 같아요. 1강부터 한 30 몇 강 되겠나? 20 몇 강 될 것 같은데 1강 해봤자 뭐 3, 40분 되겠어?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들어야 됩니다. 한 방에. 이게 다 무료로 될 걸 아마? 1,000원 정도 하면 되나? 한 방에 들어야 돼. 한 방에. 안전자리에서 2배속으로 해서. 그렇게 한 판. 그 다음에 또 2배속으로 해서 한 판. 또 한 판. 쭉! 하루 만에 안전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얘가. 이 친구가 인터넷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안전자리에서 한 방에, 얘는 뭐 하여튼 집중력이 대단하다. 한 방에 쫙! 그래서 이제 지금 1월달부터 실강 오신 분들은 참 잘한 거고, 인강 지금 1월달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제 지금 오늘 1월 5일 강의를
가을에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시험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1강부터 안전자리에서 한 방에 2배속으로 쫙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들을 수 있겠지? 몇 배수 되는지 모르겠다. 쫙! 중간에 자꾸 멈추고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 다가 쫙쫙.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 자, 회계원리 이런 거 안전자리에서 쫙 들어버렸어요. 양도 얼마 안 돼. 시간도 몇 시간 안 돼.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상업경제는 저하고 이제 같이 계속 할 거고, 제 교재도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자,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도 오늘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자, 어디에 체크를 합니까? 로마자 2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입니다. 자, 일단 차례를 외우려고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로마자 1, 2, 3, 4를. 이걸 외우려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주로 봐야 될 거는, 4번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나가리. 줄 거 필요 없어. 자, 고등학교 쪽에 가서, 나 있죠?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1번 편제, 그리고 단위 배당 기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단위 배당 기준입니까? 가입니까? 가죠? 우리가 적용되는 상업은 가예요, 나예요? 그렇지. 대답 잘했어. 나. 그럼 나의 테두리를 쫙 하세요. 나의 이렇게 탁 테두리를 하고 형광펜으로 굵게 쫙. 자, 우리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막고입니다. 산막고를 뭐라 합니까? 마이스터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있대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 잘 기억하시고, 특성화 고등학교 나중에 교과 교육할 때 학교 고등학교 구분해 가서도 보게 될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뭐로 편성한다? 교과 교육할 때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 교과와 창체로 구분하는데, 일단 교과는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보통교과는 나가리 필요 없고, 전문교과, 방갈로 4번의 전문교과에 전문교과 1이죠? 2입니까? 우리 대상은? 2죠? 그러면 전문교과에 전문교과 2에도 형광펜을 쫙. 자,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는 전문교과 2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가는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문교과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전문교과 1은 어떤 애들입니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외국어 영역, 그 다음에 음악, 체육, 미술, 예술계통, 그 다음 국제계열, 뭐 이런 애들입니다. 우리하고 관여가 없습니다. 알 바 없고, 우리는 전문과 2고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쫙 해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연결시킨다. 자, 나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편제, 그건 달달해야 됩니다. 방갈로 1번의 편제.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달달해야 돼. 언젠가는 달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달달해야 될 목표를, 테마를 딱딱딱딱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나가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나 쪽에도 가도, 공통사항, 가에서 파까지, 그거 하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 방갈로 3번을 잘 봐야 되죠? 아니죠? 방갈로 4번을 봐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라고 했으니까. 상업학과는, 우리 서울여상 같은 애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맞지? 그렇겠지? 자, 우리 선생님들은 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합격하시면, 입력 합격하면. 알겠죠? 저 일반 고등학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나? 일반 고등학교 갈 수도 있겠다. 하여튼, 우리의 대상은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사항, 그 정도만 알면 되고, 밑으로는 그다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역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 쪽에 나왔는지 아마 그럴 건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 알았습니다. 지금 뭐 봤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어떤 걸 봤습니까? 전체, 소재가 뭐였죠? 총론을 봤습니다. 총론 목차를 봤습니다. 총론 목차를 암기할 수 있을 지경까지 눈에 계속 바르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암기는 처음부터 한 번 보고 암기하면 그 사람은 지구인 아니겠죠? 계속 눈에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결 이것과 저것과 관련성이 있다. 저것과 대응된다.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이해입니다. 이해. 자, 됐고. 그래서 시각화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 총론에 의해서 그래. 교육 과정이라는데 총론이 있더라.
그래서 별책 1이더라. 별책 1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부분이더라.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는지 이제 몇 장 넘기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편제하고 단위 배당 기준 쪽에 그런 걸 잘 봐야 되구나. 우리는 대상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막고구나. 특성화 고등학교 산막고, 우리는 전문교과 1이 아니고 전문교과 2구나.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단계가 올라갈수록 하나로 뭉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해 주세요. 지금 타이밍에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자는 거는 잘 체크했다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지금까지 총론에 대해서 목차를 받고 9페이지에 있는 건 뭡니까? 강론입니다. 여기 강론 해놨죠? 상단 쪽에 항상 테마들이 있습니다. 강론. 강론이 별책 25로 했고, 이거라 했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해서 집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찾으라 했죠? 사이트 T클리어.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밑에 사이트 가시면 되고, 다른 것들. 자, 여기에서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 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외우셔야겠죠? 경영금융입니다. 전문교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전문교과 1, 2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17개 교과군을 나눴고 우리는 그중에 1번 타자인 별책 25번 경영금융입니다. 전문교과 교육과정. 됐고, 그것도 별책 25 요거를 보다 보면 목차들을 제가 한 페이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구조, 편성, 운영의 방향. 자, 여기 보이죠? 1-1, 1-2, 1-3 나옵니다. 자, 여기에 목표,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구조, 교과, 지금 강론을 얘기하고 있죠. 총론 아니고, 편성, 운영의 방향. 자, 잘 눈에 바르십시오.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어디에 뭐가 있었지 찾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간지도 많이 키우고 이런 것들도 좀 하려고,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색깔별로 이용을 잘하고 이런 것까지 말하면 초등학생 같다. 이런 것도, 예. 형광펜도 색깔별로. 자, 일단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교육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이 보이게, 음영 표시가 잘 돼 있나? 요번에? 페이지 한번 보자. 아이고, 안 넘어가네. 괜찮네. 자, 여기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렇게 크게 세 등분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색칠들을 한번 해보세요. 구분선으로. 자, 별책 25라는 게 있고, 이게 교과 강론을 의미하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 뭐에 대해서 1-1, 2, 3, 그쪽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과목이라 해서 총 몇 과목이 있습니까? 전문 공통 과목 하나, 기초 과목이 몇 개? 16. 여기서 1 더해주면 되겠네? 27. 그러면 하나, 43. 그래서 전체 몇 과목? 포포. 요걸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외우긴 쉽지. 16에서 하나씩만 더 커졌네? 16, 17, 43. 요 한 과목 이름이 뭐라고? 어떻게 구분한다고? 전문, 공통 과목. 그 다음에 16개는 무슨 과목? 기, 초, 과목. 27은 실무 과목. 외우세요? 외우라는 이유들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그래서 전문교과 2의 과목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총론에도 다 나옵니다. 총론 편제에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총론 편제에도. 그러니까 총론을 집에 가서 꼭 출력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 외우세요. 외우라 할 때 딱딱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띄어쓰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전문 띄우고 공통과목. 그러니까 별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외우시길. 기초 과목명도 마찬가지고 실무 과목. 띄어쓰기를 잘 해주세요. 자, 전문 공통 과목 외웁시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암기하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암기. 자, 기초 과목 상업경제, 기업가 경영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언젠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요 44과목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다 암기하기가 벅차니까 지금부터 나올 때마다 외우십시오. 오늘도 여러 과목 나옵니다. 세무 일반도 나오고, 세무 실무도 나오고, 창업 일반도 나오고, 사업행정, 물류관리 등등등등.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띄어쓰기 잘하고, 그 다음에 실무 과목도 27과목까지 있습니다. 자, 뭘 봤습니까? 지금 이 한 페이지에서? 교과. 그러니까 강론. 우리는 대상이 뭐다? 별책 25. 별책 26은 보건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내려가요.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 선박, 운항 뭐 이런 필요 없고, 우리는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래서 총론, 목차, 강론 목차를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죠? 이게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다시 앞 페이지에 있던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편집된 게 간혹가다 보입니다.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자는 퀴즈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똑같은 내용이고 굵은 테두리가 여기에 되어 있네요. 굵은 테두리를 제가 다루고 싶다는 뜻이죠. 자, 11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 목표 구조 편성 운영 규정에서 여기 목표 보이죠? 자, 거기에 음영 표시가 물론 되어 있지만 색깔도 한번 입혀보세요. 11페이지에 1-1이 목표입니다. 12페이지는 뭡니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그 다음 13페이지는 뭡니까? 편성 운영의 방향입니다.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는, 뭔가 알려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네,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게 된다고요. 2차 시험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알려드리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그 2차 임용 그 엄청 많더만. 수업 실현하는 거 자기가 찍어놓고, 많더라. 특수도 있고, 유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역사인가? 그거 한 분 아주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영화 보고 뭐, 머리 식힐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가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엄청 수업 시간 인사할 때 그런 거부터 뭐, 어떻게 뭐, 머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외모서부터 또 이제 면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만능 키라는 게 있대요. 만능 답안. 어떤 질문이 이렇게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더라도 할 수 있게. 뭐 하여튼 학생 똑똑해. 그 이제 진짜 선생님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론 뭐 친구 만나서 놀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여하튼 목표 아까 1년입니다. 1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 올인. 딴 건 다 제껴. 뭐 외부 사항들은 임시로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하고 화끈하게 공부하고 화끈하게 합격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수생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되지 마세요. 그럼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 주위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한다. 그러려면 희생을 해야지. 노는 거 희생하고 친구 많아 희생. 내가 머리가 엄청 좋으면 놀면서 팅자팅자해서 합격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딴 거는 다 제껴. 1년 안에.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따라옵니다. 제 교재에 100% 자기 걸로 소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있는데, 다는 아니죠. 사실은. 다는 아니고. 좀 안타깝죠? 그러면 제가 목표한 이게 나오는데, 요거 이상, 아니면 요거 약간 떨어지게끔. 그러면 전국 어디나 붙는데.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얘기들 있죠?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사무실 우리 고객이 뭐 했더라. 이런 내용들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네,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엔젤 투자 있었어요. 기출문제. 기억나죠? 엔젤 투자. 맞죠? 벤처 캐피탈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중국산 이거 뭐냐? 저거 뭐죠? 헬리콥터 같은 거 찍는 거 뭐라 하지? 아이고. 그거 있었잖아. 그거 하면서 나왔어. 벤처 캐피탈. 그거 뭐라 하나, 그거를? 촬영하는 거 그거 뭐라 하죠? 날개 달린 애들. 이거 뭐라 하나? 아니, 드론. 드론 하면서 지문 나왔던 거 있잖아. 창업 보육센터 대하는 거 있었어. 이런 내용들. 그때 우리, 고객회사
저쪽에 어디죠? 테일란로? 그쪽에 애들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들 모여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보니까 저거 나왔죠. 모의고사 때 저걸 냈거든요.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 요번 시험 나왔어요. 3V. 근데 사실은 긴 지문에 모의고사 때 그 사례 이런 걸 많이 내거든요. 여기에 서술된 게 쓰고 있는데 사실 여기 3V인데 저도 이렇게 하여튼 뭐 우리 많습니다. 3S부터 해서 이 3S1에 뭐 4P 뭐 4C 뭐 7R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경영학까지 가면 무역 근데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글자로 다 서술돼 있었던 거거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제가 미처 문제로는 만들었어. 테마는 적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테마는 하여튼 찍었지만 서술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밸러시티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 볼륨하고 하나 뭐였더라? 버라이어티하고 뭐 이거야. 근데 여기에 뭐 다양하고 뭐 속도가 이게 다 서술돼 있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교재 100% 자기 걸로 만들고 집에 가서 인터넷이라도 한 번씩 뒤져봐야 돼. 빅데이터, 백과사전도 한 번 보고. 그러면 연관 검색어하면 3V가 딱 바로 연결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맞춰.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면 한번 들춰보고,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 워낙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관련 주제들이 탁탁 연결된다고. 됐고, 또 딴 얘기 뭐 할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귀담아 듣고,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됐고. 10페이지. 자, 목표 구조, 편성 운영의 방향, 거기에 대해서 됐고, 과목, 포포가 있다는 거 알았고, 전문 공통 과목이라는 게 뭔지, 성공적인 직업 생활 8자라는 거 알았고, 우린 다 해왔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거고. 11페이지. 자, 목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책 25에 있는 거를 제가, 문단을 조금 제 나름대로 구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봅시다. 경영금융교과는, 우리가 경영금융 전문교과죠. 그래서 경영금융교과는, 자, 우리 외에도 16개가 더 있습니다. 여하튼 필요 없고, 경영금융교과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자, 이런 게 전체적인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추어 경력 개발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드립니다. 이걸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고, 두 번째, 따라서 경영금융 분야 교육은 직장으로서 기본 소양과 자질을 함량씩 자기주도적 사고하고 기초적인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까지 자신에 알맞은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뭡니까?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직업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이걸 달달 외울 수 있나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여기서 뭐 갈로 열어놓고 볼 건 없는 것 같아. 자, 이러한 직업인 양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금융 분야 교육은 경영금융 분야의 기초 지식과 산업 현장 실무 기술, 태도, 취업 및 창업 등의 진로, 평생학습 능력, 자아 실현, 전생에 걸쳐 동일 분야 산업 발전 기회에서 유능한 인력 양성을 성격하는. 결국에 이것도 기일되는 게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테마가 1-1 목표인데 전체적인 목적, 성격 이런 것들 서술을 조금 해놨습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네모 박스에 보니까 둘째 줄에 진로를 개척하라는데 크게 진로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취업 및 창업 이렇게 나눴네요. 여러분들은 창업이죠? 끄떡도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되려니까 취업이지. 저는 뭡니까? 취업입니까? 창업입니까? 저는 제 주된 업종이 세무사무실 창업하는 거였죠. 제 진로는 창업이었고. 그래서 별책 25에서 진로에 대해서 뭐 평생 학습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로를 취업 아니면 창업 이렇게 뒤에 등자도 물론 있지만 취업, 창업 이렇게 해놨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역대 선생님들 보면 직장인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기간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우리하고 교육 쪽이 아니고 다른 직장생활 하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의 목표는 학교 선생님 되는 것이고 국가에 취업하는 겁니다. 국가에. 공립이니까. 다들 공립으로 하셔야 되죠. 우리 사립은 뭐 2차적인 문제고.
자, 좋습니다. 자, 중간 정도 해봅시다. 음령 표시된 거. 경영금융교과 교육과정은 졸업 후 상업, 경제, 경영, 금융 관련 분야에 진출을 주된 목표로 한다. 자,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출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목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하였다. 그래서 목표가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 어디로? 상업, 경제, 경영, 금융 관련 분야에 진출을 위한 그런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 기초 능력과 상업, 경제, 경영, 금융 관련 지식,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기업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 윤리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또 신문, 서책, 인터넷 다양한 매체를 정보 수집, 분석,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그 다음에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가치가 태도 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걸 달달 외울 수는 없겠죠. 이 네모 박스에, 점선 네모 박스에서는 그렇게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 습득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글씨체가 약간 굵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2개 정도, 3개 정도 되는데 굵은 글씨 강조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색칠 잘 해놓으시고 암기하십시오. 아이고. 요거 6자를 일단 암기를 하십시오. 보이죠? 직업층, 색자, 다양하게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하든. 자, 직업 기초능력. 자, 그 박스 밑에 따라서 경영금융교과는 상업 경영, 사무, 경영 사무, 재무, 회계, 재무 회계, 유통, 금융, 판매. 요건 뒤에 기준학과가 우리가 5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오용지의 기준학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사, 재해, 금, 판 이렇게 5개의 기준학과로 나눠집니다. 그거와 관련되고 있고 등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추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자, 직업 기초 능력 나왔고 이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직무 능력. 이것도 같은 걸로 색칠해 놓으세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죠? 그렇지. 직무 능력 갖추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수십 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한번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 정도 가면 여기 다가 보이죠? 네모 박스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직무, 수행 능력. 여러분들 크게 읽고 하세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잘 쳐다보고 책 교재 잘 쳐다보고 요거 색칠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요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직무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나중에 총론 해설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2개, 직업, 형광펜으로 여러분들 색칠하면 되고, 요거 2개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띄우고, 자, 이렇게 크게 적어 놓으세요. 능력은 2가지다.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능력 2가지를 합해서 직업 능력을 한다. 직무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자,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겁니다. 되겠나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나올 때마다 외울 수 있도록. 자, 가나다 굵은 테두리 된 거는 집에 가서 수십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크게 뭔가 논리적인 이해를 필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법전처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주시면 되죠. 자, 경영금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좋은 얘기지. 우리는 경영금융 전문 교과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의 실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은데 효율적 창의적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앞뒤로 문맥이 약간씩 다르죠. 글자가 어휘가 산업 현장의 실무를 다는 어떻습니까?
경영금융 분야에, 우리 경영금융 전문 교과니까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평생학습 태도. 위에 잘 읽다 보면 평생학습, 전생에 걸쳐 평생학습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옵니다. 평생학습 이런 거 나오고 우리 교과 교육학할 때도 나올 거고. 자, 개인의 진로를 개척하고 좋은 얘기네요.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목표입니다. 전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세부적인 목표, 가, 나, 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수십 번 읽어보고 자기 걸로만 뭔가 연관성을 찾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시간을 두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로 열고 물어보면 이런 걸 물어보죠. 이런 걸 물어보겠다 해서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제시할 것. 서술형이면 아니면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요걸 타겟으로 할 겁니다. 전혀 생뚱맞게 나올 수도 있고. 가나다나 하여튼 수십 번 읽어라. 됐고 12페이지. 자, 강론에 지금 뭐 봅니까? 이제 구조입니다. 뭐의 구조입니까?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교과 띄우고 교육과정을 붙여 쓰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구조. 자, 요 목표, 요 테마 색칠해가지고 수십 번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엄청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출력하셔도 되고, 집에 복사를 하든 아니면 요거 째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사진 찍으면 되겠구나, 요새는. 요걸 또 달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였습니까? 과목명은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나와 있던 거, 44. 과목명이 똑같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도 기초과목, 실무과목, 전문 공통과목 왼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요 테마를 글자를 외우시고 수없이 시험에 모의고사에 제가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앞으로 경영학 할 때든 무역학 할 때든 회계학 할 때든 요 표가 늘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숙달시키십시오. 됐고. 자, 9분에 경영금융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세요. 그 다음에 기준학과가 보입니다. 아까 기준학과 살짝 얘기했지만 독수리 오용지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경사, 재해, 유금판, 경영, 중간점, 사무과, 재무, 중간점, 회계과, 중간점 이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이것도 기준학과 5개도 외워야 됩니다. 독수리 오용지 외우세요. 경사, 재해, 유금판 외우세요. 경사, 재해, 유금판 별 관련성 없지만 외워.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면 경영금융교과라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에서 9분 보면 경영금융교과 쫙 밑으로 가면 뭘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도 외우세요. 정확하게 적을까요? 창의 참 좋아하죠? 교육과정에서 창의 참 많이 떠듭니다. 체험활동. 그래서 15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재상이 결국 어떤 인재상이었나요? 처음 하죠? 창의융합형이지. 창의하고 융합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창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도 외우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죠? 구분. 자, 아까 제가 얼핏 떠들었는데, 아까 총론 쪽에 편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댔습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체로 편성한다.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눈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교과와 창체. 이렇게 편성한다지만, 그거는 편제 쪽에 있었고, 이 박스, 와꾸, 요쪽에서는 구분으로 적어놨네요. 그 다음 기준학과가 있습니다. 기준학과는 5개 기준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실선들이 있었거든. 구분선이. 지금은 없어졌어. 자, 5개였습니다. 뭐였죠? 여기
뭐였지? 경영, 사무과. 중간점 잊지 마세요. 경영사무, 경사, 재해, 재무, 눈에 바르세요. 여러분도 적어보셔야 되고, 처음이니까 제가 적어볼게요. 이건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던데. 경사, 재해. 경사가 났는데 재해가 났고, 유군판인데. 5개 외우세요. 뭔데? 기준학과. 자, 기준학과는 5개 있다는 거 외우세요. 자, 1시간 반이 넘었네. 지금까지 왜 상업경제 배우러 시작한다면서 왜 이런 걸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경제가 첫 번째 타자이기 때문에 총론하고 별책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도 눈으로 확인하고 됐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전문, 공통, 과목. 성공적인 직업 생활. 여기는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게 보이나 모르겠다, 카메라가. 여기 뭐 있죠? 인력, 양성, 유형. 갈로 열고, 진로. 그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과목이 돼 있다는 거 봤죠? 전체 몇 과목? 포포. 1, 1, 6. 하나씩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 2, 7. 됐나? 됐죠? 한 번씩 제가 좀 말이 반말이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자, 포포. 기준학과. 경사가 났는데 재해가 나고. 각종 과들이 있고. 옛날에 여기 과별로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다 그거 비교해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였습니다. 자, 제가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테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표가 머릿속에 순식간에 떠올라야 됩니다. 외우는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거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조금만 더 하죠. 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여기 구분. 원래는 편성한다는데. 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자동봉진이라고 보이나요? 자동봉진. 자, 동, 봉, 진. 요 4개 또 외우세요. 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요것도 외우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2단계 할 때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그래프, 그림하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요 4가지는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영역. 나중에 박스로 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서서히 나중을 위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외우라 할 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자동봉진.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4가지입니다. 나중에 박스로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다 합니다. 자, 됐고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 4단어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됐고. 자, 그리고 음영 표시가 뚜렷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시. 보이네. 자, 그래서 회계 원리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있으면 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자꾸 끌고 내려옵니다. 상업 경제, 기업가 경영. 밑으로 똑같은 거, 유통관대, 재무회계과에 있던 상업 경제 이런 걸 밑으로 이렇게 끌고 내려옵니다. 자꾸. 자, 구조가 보이시나요? 음영 표시한 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유통가 보세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있다. 예전에 있었거든. 근데 요 별표하고 관련돼서 이게 논리적으로 하고가 안 맞으니까 얘네들 꽂힌 것 같아. 그래서 2015-745에서 2018-150호로 별책 25 수정되면서 개정되면서 옛날에 있던 선이 사라졌어. 여하튼 지금 그거 알 필요 없고, 여하튼 유통가에 보면
유통 일반 국제 상무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게 기초 과목이었는데 재무 경영 사무과에 있던 상업 경제를 끌고 내려오죠. 맞나요? 상업 경제 그리고 경영 사무과에 있던 기업가 경영, 사무 관리, 회계 원리까지 다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경영 사무과에 있는 과목들을 끌고 내려와서 그런 과목들을 기초 과목으로 할 수 있다. 기존학과에서. 그런 의미들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끌고 내려왔어. 근데 맨 밑에 주 보세요. 별표는 색칠한 거는 다른 교과군 또는 기존학과의 편성. 지금은 경영금융교과군 요 하나만 국한하면 되고 기존학과가 이제 다른데 편성된 과목임을 의미하며 다른 기준학과에 편성된 과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과에 음영 표시된 사업경제 별표 그거는 어느 과에 편성된 과목입니까? 사실은 경영사무과에 편성된 과목. 그렇지. 이가 되는가 보다. 편성된 과목을 의미하며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모든 교과목에 선택이 가능하다. 요거는 총론을 이해해야 되고 또 17개 교과군을 눈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여하튼 과목명, 기초과목, 실무과목 구분, 인력, 양성, 유형 그것도 눈여겨보십시오. 달달 애워질 때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요 목차, 요 박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를 눈에 잘 발라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너무 진도가 안 나갔다 맞죠? 와, 큰일 났네. 일단 점심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